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이번 시간부터는 세금의 기초를 하나하나 닦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어떤 상식, 이런 지식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법 총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국세 기본법의 기본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무에 한번 계속 적용을 시켜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 시간,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 뭐냐, 조세가 무엇인가. 그렇죠. 세법을 처음 접하거나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조세의 정의.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어떻게 분류하느냐, 어떻게 종류가 구별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가 조세 정의 부분인데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 보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과세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국가가 과세하는 거를 국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국세. 국가가 과세권자가 되는 게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는 게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분류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가장 먼저 크게 분류하는 방식이죠. 과세권자가 국가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 그러면 왜 부과를 할까요? 네, 뭐 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살림살이를 살아야죠. 국가나 지자체,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원이 존재해야 돼요. 결국 이런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된다. 결국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살림살이를 한다. 제일 중요한 게는 뭐냐면 요 3번과 4번인데, 조세의 특징, 세금의 특징은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어요. 뭐냐면 내가 세금을 100만 원어치 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정확하게 내가 100만 원어치 무슨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직접적인 반대급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1000만 원 냈다. 그럼 10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바로 받는가? 아니요, 없어요. 이런 거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간접적인 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간접적인 반대급부, 뭔가를 줬을 때 내가 반대로 받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러죠?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데, 간접적인 반대급부는 되게 많죠.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혜택, 의료 서비스, 치안, 질서, 그렇죠. 되게 많죠. 무엇보다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인정.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어떤 간접적인 반대급부는 무지하게 많지만, 우리가 세금을 100만 원 낸다, 1000만 원 낸다 했을 때 직접적으로 받는 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그렇죠? 중요한 말도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충족. 네, 세금을 아무한테나 과세하지 않죠. 뭐예요? 과세 요건, 법에, 세법에 따른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조세 뭐죠?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 즉 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과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과세 대상. 내가 돈을 벌었다. 소득이 존재한다. 재산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세율.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자,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렇죠. 여러분 이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느냐를 다 아실 거고, 이 과세 대상, 뭐 소득 같은 거죠.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 이것들을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변화시킨 걸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세금이 나오죠. 세법을 공부한다 하면 요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곱하고,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모든 과정. 좀 더 크게 얘기할까요? 과세 대상부터 과세 표준을 뽑아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세법의 규정이고 세법을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금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금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물납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일단 원칙은 현금, 금전으로 납부하는 거다.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결국 조세라는 것은, 그렇죠? 조세라는 것은 결국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뭐 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반대급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바로 그만큼의 받는 것은 없어요. 간접적인 건 많지만. 그럼 누구한테 과세한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뭐 한다?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자, 전기세, 수도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를 쓴 만큼 내는 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수도를 쓴 만큼 내는 게 수도요금이니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뭐가 존재해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해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다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볼 게 뭐죠? 네, 세금의 분류입니다. 세금의 분류. 자, 세금을 어떻게 종류별로 한번 나눠 볼 수 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과세권자,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부 국세입니다. 관할관청이 국세청이죠. 하지만 여러분 흔히 아는 재산세, 그렇죠?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자체가 과세권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좀 이해가 필요한 게 조세 부담을 전가. 이건 뭐냐면 직접세와 간접세.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라고 얘기하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같다. 그러면 직접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럼 뭐예요? 간접세. 이게 달라버리면 뭐가 돼요? 간접세가 돼버려요. 대표적으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있죠. VAT. 자, 왜 그렇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사업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가 신고하시는데 세금을 그럼 누가 부담하는가?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요. 그 물건이나 용역을 사는 소비자가 물건 가격 안에 예를 들어 100원짜리라면 부가가치세 10원이 들어서 가격이 얼마가 돼요? 110원이 돼서 100원은 사업자의 목, 10원은 국가에 납부해야 될 거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 소비자.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에 해당을 합니다. 독립된 세원. 네, 이 세원은 뭐냐면 세금의 어떤 자원이죠. 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립된 세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득이 제일 크죠. 소득 제일 많죠. 소득세. 법인세도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거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같은 것들 또는 재산 또는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의 어떤 자원, 재원이라 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세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전부 다 독립세예요. 독립된 세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가세, 서택스라고 얘기하는 부가세는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흔히들 부가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줄여서 그냥 흔히 쓰는 말이고요.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부가세라 하면 그냥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세금을 쫓아다녀요. 다른 세금의 10%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나 재산 같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지 않는 세금 이것을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반드시 특정 목적에만 써야 된다. 그게 목적세.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범위 그냥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뭐죠? 보통세. 목적세의 대표적인 건 뭐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반드시 지역자원 시설에만 써야 되고 지방교육에만 써야 되고 그렇죠. 세율 구조에 따라서 비례세냐 누진세냐. 여러분 비례세는 단일세율 부가가치세 10%. 그러니까 비례세죠.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쉬워요 비례세는. 근데 이제 여러분 누진세가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죠. 예를 들어 0원부터 1000만 원까지는 10%. 자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1000만 원까지는 10% 과세하고 자 1000만 원을 초과해서부터 어디까지 400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뭐 20%를 과세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해서 8천만 원까지는 뭐 30%를 과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누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1000만 원 밑에 들어가는 과세 표준 예를 들어 뭐 800만 원이다. 그럼 뭐 10% 곱하니까 80만 원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다. 3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면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1000만 원까지는 10%를 적용하고 요 3천만 원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 10% 적용하고 자 이제 1000만 원까지 과세했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2천만 원 남았죠. 2천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1000만 원 초과 4천만 원에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여기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자, 20%로 과세해서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2, 4, 400. 자, 100. 그러면 얼마죠? 500만 원이 되겠네요. 합치면. 이게 뭐예요? 누진세율 제도예요. 누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5천이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5천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10% 적용하고 아직 한참 남았죠? 1000만 원 초과 4천 이하 얼마 구간이에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적용하고 그럼 어디까지 적용했어? 4천까지 적용했지. 이제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았죠. 1000만 원은 30%를 적용한다. 그 이 세 가지 전부 더하면 뭐가 돼요? 합치지면 누진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누진세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계속 이 누진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세금의 기초 두 번째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